로저는 평생토록 자신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다녔으며 현재까지 거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강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흰수염과는 진정한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잠깐 승부를 중단한 이후 세계 정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들려주는데요. 로저는 뉴게이트, 난 이놈과 제대로 된 승부를 내고 싶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럴 수 없거든. 우리와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몰아넣은 이후 곧바로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갓벨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다. 그렇기에 록스의 적단은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작전 개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뉴게이트, 내가 퇴로를 확보해주겠다. 우선은 도망친 이후 훗날 다시 나와 승부를 겨뤄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안했고 흰수염은 크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록스의 적단에 반강제로 가입하게 된 이후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가 없었기에 만약 여기서 자신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흰수염은 결국 로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로저, 니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건 니놈도 아쉽겠지. 2시간 50분 동안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으며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로저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때 흰수염이 바로 빠져나가더라면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며 흰수염 역시 곱게 탈출할 수는 없었기에 로저와 흰수염의 고집이 가져온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정부의 감시선은 흰수염과 로저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하였기에 이들의 사이를 조금은 의심하였으나 로저와 흰수염이 곧바로 전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벼운 통성명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로저는 곧바로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내며 감시선의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렸고 로저는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제대로 가볼까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엄청난 크기의 폐양색을 방출한 뒤 엄청난 파워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진 펀치를 사용했고 그곳에 폐양색 폐기마저 둘러버리며 로저의 참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로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시간 50분이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우라노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북쪽으로 가면 오로 잭스노가 있다고 말해주며 그곳에서 돛담배 한 척을 꺼내어 갓벨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북쪽으로 날아갔고 로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갓벨리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를 돕기 위하여 신마리조아로 위장한 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에게 각 대대를 맡긴 이후 자신은 곧바로 천룡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에 도착한 이후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해병들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모든 해병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곳에 천룡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마리조아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마리조아의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으며 록스의 견문색 폐기에는 단 한 명의 인간의 기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함을 느낀 록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탐지한 인물의 기척을 쫓아갔고 그곳에는 해군 중장 거프가 앉아있었습니다. 록스는 거프를 보자마자 거프가 천룡인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분노하며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거프는 꼼짝도 하지 않으며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오늘부로 넌 세상에서 지워진다 라고 전하더라군. 높으신 양반들이 말이야. 이놈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관심 없지만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따위 지켜볼 순 없지 라고 말하며 거프는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본능적으로 거프가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잡기 위해 해군이 보낸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금 전에 해군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의 기척을 느꼈고 거프에게 해군 말고 또 다른 집단이 이곳에 와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의 적단이 이곳에 와 있다 라고 대답해 주었고 록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록스는 위축되기는커녕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따위 장난질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세계 정부가 괴멸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서 니놈을 죽여버리고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겠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정의 코트를 집어던지며 죽는 건 니놈이다 록스 라고 소리쳤고, 록스와 거프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거프는 무장색 패기를 극도로 강화한 이후 록스의 앞면에 펀치를 날렸고, 록스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에게 폐양색 패기가 없어도 이 정도라 괴물이 따라오구만.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날 잡아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록스의 폐양색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 이를 버텨낸 뒤 록스에게 폐양색 패기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야 약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록스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을 록스의 복부에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 밖으로 튕겨 날아가게 되었고, 거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록스를 가격하여 록스를 땅에 쳐박아버립니다. 하지만 록스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강자였기에 거프의 맹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몸이 풀리며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거프에게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켜 참격의 형태로 날려버렸고, 거프는 이를 주먹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록스의 폐양색 패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그 여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구름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강함에 감탄하며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폐양색 패기가 없다는 약점을 극복해낸 건가? 해굴에서 나를 잡기 위해 보낼만 하구나 라고 말하였고, 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록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주먹을 맞받아치기보다는 주먹을 피해낸 이후에 기습하는 작전을 택했고, 거프의 주먹을 가까스로 피해냅니다. 그리고 록스는 빈틈이 생긴 거프의 옆구리에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렸고, 거프는 자세를 틀며 이를 방어하기는 하였으나 록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록스는 스피드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프를 압박하였고, 거프는 록스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록스는 거프에게 수차례의 치명타를 준 이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니놈 주먹이 강하긴 한데 적중하지 못해서야 소용이 있는가? 라고 도발을 하였고, 거프는 입 닥쳐라 라고 말한 뒤 록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다시 한번 거프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사정없이 퍼부었고, 거프의 옷이 찢겨짐과 동시에 거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에게 엄청난 크기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 공격을 이제 것처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격을 모두 피해내는 록스처럼 영리한 판단을 하며 록스의 참격을 피해냈고, 곧바로 록스에게 접근하여 록스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숨을 크게 들여마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록스의 앞면에 전력 펀치를 적중시켰고, 록스는 고작 펀치 한 방만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방금 그 정도 펀치는 본 적이 없군. 만약 한 번 더 그런 걸 허용한다면 상상하기도 싫군 이라고 말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 역시 록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한 방 더 먹이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록스는 거프와의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저가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무리해서라도 거프를 빨리 제압한 뒤 상황을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방법은 수명을 깎아먹기에 사용하지 않으려 했더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구만 이라고 말한 뒤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의 견문색 패기가 차단되었고, 거프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이게 니놈 능력이냐? 아무리 악마의 열매라도 패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했고, 록스는 웃으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능력 따위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훗날 샹크스가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경지에 견문색 패기를 선보인 적이 있으며, 샹크스는 이 때문에 견문색의 살인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아버지이자 현 샹크스보다도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뛰어나며 패기 사용자 본인의 무력도 더 강력한 록스이기에 록스는 당연히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더 견고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거프는 난생 처음으로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가 본인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 쪽으로 기울었던 승부는 다시 록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록스는 왜 자신이 역대 최강의 해적으로 불리며 흰수염, 빅맘, 시키, 카이도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둘 수 있었는지 몸소 증명하며 거프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